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프랑스에서 온 아주 독창적인 SUV 시트로엥 C5 에어크로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저는 이미 C5 에어크로스를 이미 몇 차례 시승을 하면서 이 차의 독특하고 유니크한 매력에 많은 호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무척 오랜만에 다시 만난 C5 에어크로스, 점점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이 디젤 SUV 시장에서 과연 이 독창적인 존재는 어떤 의미를 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트로엥 C5 에어크로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차량을 살펴보기 전에 C5 에어크로스의 체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5 에어크로스는 4500mm의 전장과 각각 1840mm, 1690mm의 전폭과 전고를 갖춘 뭐라고 해야 될까요? C 세그먼트 SUV의 체격을 갖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2730mm의 휠베이스를 갖춰서 전체적으로 올라운더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참고로 이제 컴팩트한 디젤 엔진과 전륜 구동의 레이아웃 덕분에 차량의 공차 중량은 1585kg으로 체급에 비해서는 제법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어서 C5 에어크로스의 디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이 차는 데뷔 때부터 유니크한 스타일과 독특한 디자인으로 많은 이목을 끌었던 차량인데요, 지금 보더라도 여전히 이채롭고 독특한 모습입니다. 자, 브랜드의 로고를 형상화하고 이를 확장시킨 분리형 헤드라이트 구조가 굉장히 이채로운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고, 개성 넘치고 위트가 더해진 바디킷으로 이 SUV에 더욱더 즐거운 이미지를 제시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 어디서 보신 것 같죠? 사실 국산 모 브랜드에서도 이런 느낌의 디자인을 연출했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시트로엥의 디자인에서 많은 영감을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측면 역시 이런 위트와 재치가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사실 전체적인 실루엣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SUV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만, 이런 클래딩 가드 하부에 이런 하이라이트 컬러를 더한다거나 루프렉 레일을 투톤으로 다듬는다거나, 혹은 윈도우 라인과 크롬 가니쉬, 그리고 다시 쿼터 글라스의 플루팅 루프 디테일을 더해서 이 독특하면서도 세련된 그런 SUV의 감성을 연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채롭고 또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후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후면 역시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 먼저 등장했던 시트로엥의 다른 차량들, 그리고 칵투스 등에 적용되었던 이런 스퀘어 타입의 램프 유닛을 이 C5 에어크로스에서 적용한 걸 볼 수가 있고요. 후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곡선이 중심이 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덕분에 SUV여서 뭐 터프하다거나 남성적인 이미지보다는 굉장히 상냥하고 앙증맞고 귀여운 이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짱 크니까 짱 귀엽다, 약간 이런 느낌 있죠? 네,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차에는 지금 루프렉 캐리어가 달려 있는데요, 이 제품은 일반적인 그런 서드파티 제품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트로엥의 공식적인 액세서리로 제작되어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피팅감과 아주 깔끔한 외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C5 에어크로스의 실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형이 굉장히 독창적이고 유니크한 스타일이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실내 공간 역시 이러한 감성을 고스란히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스퀘어 타입으로 다듬어져 있는 여러 디테일들이 실내 디자인의 독특한 매력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컬러의 대비, 또 독특한 디테일 등이 차체 곳곳에 더해지면서 유니크한 스타일에 힘을 더욱 더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취향에 맞는다면 정말 시트로엥은 매력적인 차량으로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 또 취향에 맞지 않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애매한 디자인이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디지털 계기판이라던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굉장히 평이한 수준이죠.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딱 에센셜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에만 금방 적응한다면 사용 편의성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한편 우리 앞서서 체급을 말씀드린 것처럼 체격이 그렇게 큰 차는 아니다 보니까 실내 공간의 여유가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개방감이 높은 이런 파노라마 선루프와 또 이 시트 포지션에 비해서 헤드룸이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이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1열 도어를 열고 실내 공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재밌고 유쾌한 디테일들이 눈길을 끕니다. 특히 이 시트의 이런 패턴형 디자인, 그리고 이 소재와 컬러의 대비가 상당히 이채롭게 시선을 끄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어 패널이라던가 도어 실 플레이트 역시 굉장히 개성 넘치는 모습으로 소비자들의 높은 만족감을 자아냅니다. 다만 전통적인 자동차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서 좀 개성 넘치는 자동차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설득력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편 시트가 좀 아쉬운데, 사실 운전석은 전동 시트여서 그 사용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조수석은 수동으로 등받이 각도를 조절해줘야 되고요. 대신 아주 간단한 수준의 마사지 기능이 더해져서 좀 더 쾌적한 이 주행 경험을 누릴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 공간도 1열 공간처럼 굉장히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이죠. 물론 차체가 그리 큰 편은 아니라서 실내 공간이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개성 넘치는 모습이 이 시각적인 매력을 높이고 있죠. 특히 2열 시트가 보시는 것처럼 3대3대3으로 완벽한 이 균등한 비율로 나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래서 어린 자녀 3명이 있는 집안에서는 되려 이 차의 2열 공간이 더욱더 만족스러우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개방감을 높여주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는데 이 루프 캐리어 때문에 가려있네요. 그리고 도어 패널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깔끔하고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 개성 넘치는 프렌치 SUV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적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게이트를 들어 올리면 아주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 적재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간의 이런 기본적인 넓이도 체급에 비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편이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공간이 구성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패널을 마련해서 적재 공간을 2개로 나눠서 운영할 수 있다는 큰 강점도 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를 폴딩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1630리터에 이르는 넉넉한 공간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이 다양한 레저 및 아웃도어 활동에서도 어느 정도의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차량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C5 에어크로스의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닛을 들어 올려서 엔진룸을 살펴보면 굉장히 컴팩트한 엔진이 눈길을 끕니다. 130마력과 30.61kgm의 토크를 제시하는 1.5리터 크기의 블루 HDI 엔진이죠. 디젤 게이트의 폭풍 속에서도 클린 디젤의 위험을 과시했던 엔진이라 상당히 인상적이죠.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전륜 구동의 레이아웃이 조합이 되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경쾌한 드라이빙을 예고합니다. 실제 C5 에어크로스는 만족스러운 운동 성능은 물론이고요, 복합 기준 14.2km/L의 공인 연비를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도심과 고속 연비는 각각 13.6 그리고 15.1km/L로 전반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모습이죠. 그럼 지금부터 시트로엔 C5 에어크로스와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이 차가 어떤 특징과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카올릭 시승기를 많이 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차를 제가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시승했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캐딜락만 좋아할 것 같았던 이 사람이 프랑스 차도 좋아하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 PSA, 그러니까 푸조 시트로엔 DS 계열들의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이 C5 에어크로스 역시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차량 중 하나라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넓고 고급스럽고 화려한 이런 수식어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차량이긴 합니다. 실제 실내 공간을 보더라도 독특하다라는 감성은 있지만 고급스럽다라는 감성과는 조금 거리가 먼 차량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생각보다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보면 얘네들이 이 시트로엔 디자이너들이 생각보다 많이 고민하고 많은 공을 들여서 이러한 디자인을 구성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디자인 구성이 여러분들의 개인적 취향에 부합할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개성 넘치고 좀
앙증맞은 귀여운 재미있는 그런 자동차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차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체격이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헤드룸이라던가 레그룸이라던가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공간에 고민을 많이 한 덕분에 제법 쾌적한 공간 가치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도 이 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차가 갖고 있는 성능이 그렇게 인상적인 수준은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130마력과 30.61kgm의 토크는 그리 인상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정도의 출력이면 원하는 주행은 충분히 이뤄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푸조 스트레잉 DS 차량들이 그게 있어요. 출력 대비 경쾌하게 움직이는 질감 자체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트 페달을 밟고 주행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괜찮네? 뭐야, 제몬보다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달리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아마 그런 게 프렌치 드라이빙의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부분이 디젤 차잖아요. 사실은 점점 시장에서 디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고 또 디젤의 단점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 역시 디젤 차의 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좀 거친 사운드와 질감 이런 것들이 없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진동은 최대한 억제를 해서 일상적인 주행을 할 때 그렇게 진동이 거슬리지 않도록 다듬은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대신 이상하게 프랑스 차들이 특히 푸조 스트레인 계열들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동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억제를 하는데 사운드는 좀 들리게 하더라고요. 네. 사운드는 또 어느 정도 들리는 편이어서 아주 조용한 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시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정도로 이제 가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 차로 속도를 좀 내면서 달릴 때 드러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의 성능이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달리거나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기에는 역부족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막상 속도를 내서 달려보면 엔진의 질감이라던가 피드백이 생각보다 선형적이고 날카로워서 이거 다루기 좋은데 재밌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가솔린 사양이 더 매력적이겠죠. 하지만 디젤 모델로도 이 정도의 경쾌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브랜드가 과연 얼마나 될까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오는 만족감은 분명 상당하다고 저는 좀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이 차와 비슷한 출력을 가지는 다른 차량들과 이 차 이런 푸조 스트레인 계열들의 차량을 타보면은 확실히 이쪽이, 그러니까 프랑스의 이 차량들이 좀 더 생기 넘치고 좀 더 액티비티한 그런 감성을 줘요. 액티브한 감성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워주죠. 그래서 저 예전에도 그랬지만 확실히 이 차는 출력만 보고 이 차의 성능을 제한한다거나 한정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분명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달리고 더 재밌고 더 매력적인 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포텐셜, 기본기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의 이제 그러니까 이 엔진의 합을 이루고 있는 8단 자동 변속기, 사실 이미 많은 차량들을 통해서 이미 검증받은 변속기예요. 굉장히 부드럽고 능숙하고 일상적인 주행에 아주 최적화된 변속기입니다. 덕분에 운전자가 주행을 하기에 아주 편하고요. 사실 패들 시프트가 달려는 있지만 패들 시프트를 쓸 일이 별로 없을 정도로 변속기가 아주 똑똑하게 대응을 해주는 모습이죠. 물론 이 스포츠 변속을,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로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조금 더 빠른 템포로 달리기 시작하면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패들 시프트가 그렇게 날카롭고 민첩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패들 시프트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좀 더 차를 쉽게 재밌게 편하게 다룰 수 있다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주행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운전자 분들에게는 이 정도 괜찮네, 이 정도로 재미있네 라고
이 생각이 들 만큼의 움직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사실 고속주행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위에 지금 불청객 아니 뭐 손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속도를 많이 내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 루프렉 캐리어가 뭐 디자인이 나쁘진 않은데 좀 두꺼워요, 위아래로. 그래서 고속으로 달리면 살짝 부하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차가 이제 1.5리터 사양이다 보니까 고속주행에 그리 어울리진 않아요. 고속주행을 원하시는 분이라 하면 2.0 블루 HDI를 구매하시는 걸 좀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177마력과 효율성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엔진이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C5 에어크로스 굉장히 재밌는 차예요. 그리고 이 차의 강점 중 하나는 편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차의 움직임이라던가 승차감 전반 등에 있어서 차가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락하다와는 좀 다른 느낌인데요. 분명 차가 이렇게 움직이고 흔들리고 노면 따라 반응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정말 엄격한 그런 승차감 기준으로 본다면 승차감이 글쎄요 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막상 이 차를 타고 있으면 불편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지가 않아요. 정말 막 노면 질감 느껴지고 막 차 이렇게 드드드 진동하고 떨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이 시트의 쿠션감이라던가 서스펜션 셋업에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염가의 그런 수입차들이 보여주는 그 약간 건조한 듯한 느낌? 그 느낌이 있는데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쾌적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차를 다루다 보면은 차 되게 편하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채우는 차인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이 차를 타면서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승차감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쾌적하고 부드럽고 안락하고 막 그렇다는 표현은 하긴 어려워요. 그런데 편해요. 이상하게 편해요. 다루기 편하고 생각보다 장거리 주행이라던가 좋지 않은 노면을 타더라도 스트레스나 피로감이 크지 않은 이런 좀 전천후의 매력이 있어서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채로운 수입차다, 자동차다, 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 푸드 시트로행 차량들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가 바로 빼어난 효율성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차로 한번 예전에 자유로 연비를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 시승 이전에 찍은 적이 있었는데 겨울에 찍었었거든요. 그때는 연비가 좀 많이 안 나왔어요, 생각한 것보다. 원래 그래도 한 22km, 23km 나오겠지 했는데 18.8km/L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 했는데 기온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차로 자유로 연비 다시 찍어보면 21리? 아니다, 루프렉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어쨌든 킬로미터당 20km는 리터당 20km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의 매력도 갖고 있다라는 것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이들에게 더욱더 높은 설득력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C5 에어크로스 다시 한번 만나봤습니다. 익숙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신선하고 이채롭고 독특한 차량이었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도 사실 제 개인적인 취향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지만 이런 스타일 좋아할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심쿵하는 그런 차량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루기 쉽고 편하게 달리고 생각보다 편안하고 효율성 좋고 이런 부분에서의 매력이 돋보이는 차량이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입 SUV를 원하시는데 남들과 똑같은 차는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아마 이 C5 에어크로스가 가장 설득력 있고 가장 매력적인 카드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다른 자동차,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울리 김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